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반갑습니다. 10분 부동산 얘기입니다. 오늘은 사기꾼으로부터 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기꾼들은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까요? 첫 번째, 돈이 많은 사람. 두 번째, 착한 사람. 세 번째,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네 번째,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퇴직금으로 돈을 좀 많이 가지고 나오신 분들, 또 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친구, 가족, 동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곧 이런 사람이 타겟이 되겠네요.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분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집에서 놀고 계시다가 어디 투자할 곳 없을까 해가지고 찾고 계신 분이 바로 좋은 타겟이 되겠습니다. 속설에 이런 말이 있죠. 군인 돈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꾼들이 공직 생활을 하신 분들을 많이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기꾼들이 먼저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죠. 첫 번째로는 어디에 주식 투자 한번 해보자. 어디에 우리 비트코인 한번 해보자. 우리 어디에 좋은 땅 투자 한번 해보자. 아니면 나에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내가 1년 만에 몇 배로 뻥튀기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냐면 첫 번째로 돈 자랑을 합니다. 인스타그램 혹은 SNS 혹은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다가 자기가 돈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좋은 외제차, 좋은 집, 좋은 백, 좋은 옷가지 등 여러 가지들을 올려서 이만큼 돈이 많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임에 가서 나 이만큼 돈 벌었다 라고 계속 자랑을 하는 친구들, 이러한 친구들에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죠? 쟤는 뭘 했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솔깃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도 한번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면 나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올리는 SNS의 자랑글이라든지 또 동창회에 나가서 하는 그 자랑하는 말들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말이나 혹은 그 돈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깡통만 있을 뿐인 실속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사기꾼들은 지나치게 친분을 강조합니다. 같은 동문이거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같은 동네 출신이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급속하게 친해질 수 있는 그 무언가 친화력이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친해졌을 경우에 이 사람 진짜 믿을 수 있겠구나, 좀 호감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투자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친분 혹은 사랑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랑 같은 경우 오빠 나랑 결혼할 거지, 근데 우리 집에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병원비가 없는데 오빠 혹시 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바로 꽃뱀이 되겠죠. 주로 이런 사람들이 다단계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돈을 빌려달라든지 보증서 달라든지 이렇게 많이 말을 하기도 하죠. 또 세 번째로 돈을 좀 모았는데 어디 투자할 데가 없는지 찾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씨 요즘 투자할 데 좋은 데 없나? 퇴직금이 조금 있는데 투자할 데를 잘 못 찾겠네.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타겟이죠. 자, 사기꾼들이 접근하는 대상과 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접근에 거절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10만원, 몇만원 단위에서는 빌려줄 수가 있겠죠. 떼어도 괜찮은 금액이니까. 근데 1000만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서먹해질까봐, 또 의리 때문에, 우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빌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부담되게 혹은 직설적으로 혹은 강력하게 나의 재산을 침범하여서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정말 나와의 관계가, 친분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다면 예의를 지켜서 돈을 빌려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집 아파트 대출해서 나한테 빌려주면 안 돼? 너 자동차에 있는 거 대출 받아가지고 나한테 주면 안 될까? 나 정말 급한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의가 아니죠. 이렇게 무리하게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서 사실 생각해보면 영양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남에게 이렇게 너 저당 나빠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 너 대출해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양심이 있으십니까?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걸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을 빌려주세요. 그리고 차용증을 쓰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려가는 친구는 정말 올바르게 돈을 쓰려고 하는 친구이고, 차용증을 쓰자고 말했을 때 기분 나빠하는 친구 혹은 마음을 상해하는 친구는 사기꾼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인데 돈을 빌려주려고 했는데 차용증을 안 쓴대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수표로 빌려주시고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딱 해버리면. 자, 두 번째로 투자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내가 좋은 데를 알고 있다, 여기다가 투자만 하면 너 2달 안에 뭐 1년 안에 통장에 2배로 꽂아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투자처가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좋은 투자처를 왜 나한테 추천을 할까요? 친척, 자기 형제들한테 투자를 해서 하면 될 것이고, 그냥 자기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하면 될 것인데 왜 나한테 투자를 하라고 할까요? 누구나 쉽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알아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저축해온 그 시간들을 배신하는 거고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공부를 해보십시오.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기꾼들이 땅 투자를 또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근데 제가 부동산 채널이라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땅 투자를 권하면서 자기네들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보고는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만 투자하면 너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말 들어서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 지분 90% 들어가고 나 지분 10% 들어갈게. 그럼 내가 투자할게. 너가 더 많이 들어가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혹은 야, 네가 네 이름으로 다 들어가. 그리고 대출 절반 받아. 절반 받은 금액 내가 이자로 달달이 넣어줄게. 네 명의로만 들어가. 야, 너가 나 믿으니까 투자하라고 한 거잖아. 너가 대출해. 그럼 내가 너한테 달달이 이자만 줄게. 서로 믿으니까 된 거지? 진짜 좋은 거면 너 혼자 다 해. 내가 이자만 내가 달달 넣어줄게. 수수료만 조금 줘.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당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까지 투자했던 그 모든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보여주는 거죠. 나 몇 월 며칠에 이걸 투자해서 얼마만큼 벌었다. 계약서도 보여주고 등기도 보여주고 이렇게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수익률 퍼센트까지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나 이만큼 했는데 너 나한테 한번 투자해볼래? 좋아. 나도 지분 얼마 들어가고 너도 얼마 지분 들어가. 그래서 같이 뿜빠이해서 나눠 갖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사기꾼들은 자기의 그런 미천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뭐 포트폴리오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허세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말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셔서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 재산을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내용의 투자를 요청받았다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면 돼요. 공부를 한 다음에 좀 더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러면 여러분이 더 좋은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사기꾼으로부터 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